이런 식의 진행을 올해 1월 28일 이후에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칫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MC 전수영입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네. 교수님 저 불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평균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제대로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도 날리고 막 허탕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바로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만 잘 짚으면 충분히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교수님이 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질문 바로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좀 신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신통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네. 신속통합기획을 두 글자를 띄워서 신통입니다. 신통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지역 개발 그런 특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최대 단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기간을 단축했다, 압축해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인허가 관련해서 심의를 뭐 건축이나 교통이나 환경 이런 심의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년 걸리던 거를 한 2, 3년 만에 끝냅니다. 어차피 여기에 이제 건축 기간을 더하게 되면 뭐 짧으면 5, 6년 안에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개선 방안. 종전 시간을 절반 정도 2분의 1도 단축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획기적인데 아무래도 서울 내에서 그동안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받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구역보다 좀 낮은 시세로 입주까지 빨리 할 수 있다 보니 그렇기도 했겠네요. 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신통기획 구역 매수 가능할까요? 저도 살까요? 우선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연 가능한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서울에서는 민간 이런 재개발 후보지를 1차로 네. 21곳을 발표했어요. 네네. 작년에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무려 2만 5천 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납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네. 자, 서울에서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최대 화두예요. 뭐 외곽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수요에 부응해서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중소형 위주로 가야 된다. 네. 라는 게 큰 이제 이 시대의 개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 날짜가 하나 기준 일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22년 1월 28일, 올해 1월 28일이죠.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를테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거하고 새롭게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하나가 1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 이후에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또 다시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한 개 호수가. 또 단독은 한 채인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또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입주권을 하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개를 눌린 이런 것을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의 진행을 올해 1월 28일 이후에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칫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1월 28일 이전에 했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신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주택을 사는 것은 입주권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매수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현금 청산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무섭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현금 청산은 단어 그대로 현금으로 청산, 되돌려받는다. 나는 재개발 구역에 가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로 받아야지 정상인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다. 그 현금은 이제 우리가 언제 받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착공하기 직전에 이제 받기는 합니다. 받긴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가액대로 이렇게 반환을 받지만, 여전히 재개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2022년 1월 28일에 신통기획 지정구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이제 매수를 해도 입주권 부여 같은 조합원 혜택을 그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이제 22년 1월 28일을 정해놓은 것은 그 이후에 신축하는 모든입니다. 모든이면 이제 이번에 예를 들면 뭐 2차가 발표되고 다시 또 몇 달 있다가 3차가 발표된다. 4차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것도 모두 다 22년 1월 28일 이후에 신축이나 지분 쪼개기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사더라도 네. 신축이 1월 28일 이후에 됐느냐를 반드시 체크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나중에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입할 때 이 날짜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통기획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을 저희가 또 알아야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운영할 때 그 도시계획 포털이라는 그런 아주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비몽땅, 아주 정감 있는 단어죠. 정비몽땅이라는 네. 그런 코너를 찾아가면 아주 상세하게 구역별로 이런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학수 교수님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꼭 주의해야 할 권리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이론 말고 이제 정말 진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바로 이것. 신통 지역의 핫한 구역 좀 따로 알려주실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로 지정된 아주 매력적인 곳들이 있어요. 가령 뭐 용산, 요새 용산이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청파 2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산, 내지는 또 우리가 공덕동, 마포 공덕동도 여러 가지 재개발 속도가 빠르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작구 상도동 일대도 또 추가로 또 지정이 돼 있고 아주 다양하게 앞서 언급한 대로 21개 구역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몇 군데를 꼭 집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한 유망 신통구역 지역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매력 포인트인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리 인사는 같이 하면 좋으니까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KB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입지가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마지막 활용점정이다. 희망이 아주 큰 지역이다. 다름 아닌 입니다.